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지난 6월 30일이었죠. 드디어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수성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들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2020년 12월에 지정된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풀린 것이죠. 그동안 수성구를 제외하고 규제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대구는 1년 반 동안 생고생을 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참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내공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대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때에는 지금처럼 당황하지 않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발표를 보면서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대구에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지역 해제 발표일이 6월 30일이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이 홍준표 당선인의 대구시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마치 홍준표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듯이 날짜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대통령 경선에서 같은 후보였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내는 선물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은 조정 해제 이외에도 대구에는 미분양 물량 현황 공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고 해서 해제를 시켜줬는데 해제시켜주는 날 미분양 자료는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재미있는 모양새가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7월부터 분양 물량이 이어지면 다시 늘어나겠죠. 이렇게 시기적으로 특별한 우연들이 겹치는 한편 내용적으로도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구가 수성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많이 해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해제된 곳이 전체 11곳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대구가 수성구 제외 7곳, 경산 1곳, 나머지 해제된 곳은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이 3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대구 이외에 풀어준 곳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예정된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에 특별히 호흡기를 달아주는 느낌입니다. 반면 조정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가 풀린 곳도 있죠. 하지만 수성구와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여전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수성구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었으니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규제지역 해제의 주요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지인들의 관심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대구는 현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광역시들 중에서는 규모가 크고 결국엔 사이클을 타고 회복을 하겠죠. 광역시들 간에 비교를 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규제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용이하다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가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죠. 그래도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더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은 각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대구는 첫날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대표적인 곳들이 수성구 범어동, 그리고 동구 신암동, 그리고 달서구 볼리동입니다. 단지별로 봤을 때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과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가 눈에 들어오네요. 왜 이 두 군데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입지를 먼저 보면 동구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입지죠. 대구분들, 외지인분들 모두 좋아하는 동대구역이 바로 집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은 원래 인기가 좋았지만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극효율을 뽐는 느낌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단순 백화점을 넘어 문화공간, 외식공간, 여가생활공간 등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 주변 입지는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학교도 초품화에 종합병원인 파티마 병원, 그리고 평화시장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입지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동대구역의 교통이 가장 큰 장점이며 앞으로도 광역철도 그리고 엑스코선 등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동대구역만큼의 특별한 장점이나 호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표가 찍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달서 푸르지오는 요즘 대구에서 핫한 죽전 내거리에서 이어지는 죽본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볼리 내거리 인근으로 봐야죠. 죽본 지역은 죽전 내거리부터 볼리 내거리까지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땅값 자체가 비싸게 책정이 되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땅이어서 부지를 매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지가 큰 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죽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부지와 세대수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달서 푸르지오는 부지가 반듯하면서 넓고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입니다. 이 부분이 죽본 지역 아파트들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점이죠.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고 인근에 학상공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대구 IC가 가까이 있어 고속도로나 신천대로를 타기에도 좋은 위치죠. 또한 볼리내거리 주변 개발이 모텔이나 유흥시설 등을 허물고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지인 입장에서는 저 동네 내가 아는데 그 돈이면 너무 비싸. 거기 사람 살 곳이 못 돼. 이런 선입견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어차피 동네도 잘 모르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판단을 해야 하죠. 지도, 동선, 앞으로 달라질 모습 등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됩니다. 거기에 수도권에서 국평 10억 이상씩을 보다가 광역시 5억, 6억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반대로 우리가 외지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규제가 없는 경북이나 경남의 작은 도시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몇 개월 살아보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자료들로 투자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잘 모르는 동네라도 KTX역이 생긴다, 학교가 생긴다, 도로가 생긴다, 입지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격은 국평이 2억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도권 사람들이 광역시의 저평가된 지역을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번 달서 푸르지오의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국평 5에서 6억대이면 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입주도 공급 과다 구간 이후인 26년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입지를 봐야 할까요? 당연히 자금 여력이 된다면 수성구부터 봐야 합니다. 수성구는 17년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었죠. 그러다가 20년에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된 것이죠. 투기 과열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보다 강력한 규제이긴 합니다만 모든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과 정비사업,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자료 제출 등 부분에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가 강력합니다. 이번에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는 해제되고 조정 대상 지역만 남았기 때문에 대출 LTV가 10%씩 올라가고 주택 취득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성구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다시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기 전에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입성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각 구들의 대장 입지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대구 구별 입지 분석 영상을 업로드 중인데 이 영상들에서 대장 입지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입지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활용하는 자료들과 각종 소식들은 입지의 비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폭염이 상당한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